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보고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은행 아시죠? 하나은행에서 영인리치라고 해서 코리안 웰스 리포트 2022년도 판을 얼마 전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간을 했거든요. 여기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앤리치, 젊으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냐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총 재산이 6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인데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PB라고 들어보셨나요? PB 고객? PB 고객은 프라이빗 뱅킹 해가지고 은행에서 아주 우량한 고객들, 뭐 수신이 얼마 이상, 뭐 대출이 얼마 이상, 카드 사용액이 얼마 이상, 이런 고객들만 요런 데 가서 거래를 합니다. 거의 뭐 호텔 수준이죠. 그렇죠? 백화점의 VIP 고객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B를 들어가려면 일정한 이상의 그 은행의 기여액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뭐냐면 이런 PB, 프라이빗 뱅킹에 거래를 하고 계시는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은행 보고서는 이제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보고서하고 틀리게 쭉 리뷰를 해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뭐 가지고 있어. 그런 거 다 제하고 은행이나 금융자산으로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10억 원 이상이면.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빼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돈이 10억 이상이라면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보고서를 읽어드리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자의 정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 은행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대중부유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중부유층은 부자와 일반 대중의 중간에 있는 흔히 말하면 중산층 정도 되겠죠. 이거는 금융자산이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람. 여기에 이제 뭐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 갖고 있다.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융자산이 1억에서 10억 정도 있다면 이미 자기의 살 거주지들은 다 마련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그다음에 일반 대중은 1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영리치. 젊으면서 부자인 사람은 49세 이하고요. 올드리치는 50세 이상. 그러니까 49세를 기준으로는 젊은 사람, 그 이상은 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일단 향후에 내년도에 부동산, 올해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고액 자산가들은 부동산이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60%가 넘거든요. 안 좋아진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이 뭐냐면 부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주가가 한번 상한가를 치면 30%뭐 이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원할 것 같은데 이 보고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부자들은 1년에 벌어야 되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여기도 보면 5%에서 10% 미만이 반이 넘습니다. 부자들이. 즉, 부자들의 반 이상은 5에서 10%만 벌어도 된다. 이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면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10%만 벌어도 예를 들면 뭐 60억 자산이면 1년에 6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자체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20% 이상 이걸 바라보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통 가구당 평균 자산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로 보거든요. 4억에서 5억 정도를 보는데 대중부유층, 흔히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14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야 총자산, 그러니까 금융기관,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고 대출 없이 한 2, 3억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강남 집값이 뭐 30평대가 지금 3, 40억을 향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한 자릿수 단위를 넘어선 100억대가 돼야 부자로 인식한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살고 싶어 하냐 그러면 한강변의 높은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37%입니다. 우리 당연히 떠오를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뭐 아리팍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고요. 그죠? 성수동에 뭐 서울숲 아파트도 있고 뭐 많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평균적인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이 PB 하시는 분들이 보면 총 자산은 66억 원입니다. 이 중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6대 4고요. 보유주택은 1.7채, 한 두 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연평균 소득은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보고서에서 상당히 놀란 게 있는데요. 회사원이나 전문직이 절반이 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고 대부분 강남 3구에 집중해서 거주를 하시고 부동산과 주식 투자 선호하고 해외 부동산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결론적으로 66억에 연 4억 원을 벌어야 실제로 이 PB를 거래하는 고객들은 그 정도가 돼야 부자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30%, 회사원이 30%고요. 의료하고 법조계가 21%, 그래서 52%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반 이상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부동산 임대업자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뭐 부모 땅을 받고 건물을 받아서 평생 건물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비율로 따지면.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크게 보면 회사원, 의료, 법조계, 전문직, 자영업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부자들은 자기의 자산이 늘었냐 그랬을 때 약 반 이상이 자산이 많이 늘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일반 대중은 약 24% 정도가 자산이 줄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난해졌다. 이런 느낌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10% 이상 고수익을 얻은 부자의 경우에 어디에서 벌었냐 그러면 60% 정도가 부동산에서 벌었고요. 26%가 주식에서 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ETF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상장지수 펀드인 ETF나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커뮤니티 기반의 투자 정보 교류라는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핵심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ETF, 안정적으로 벌려면 ETF에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강북 부자와 강남 부자를 또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좀 하나은행이 좀 얄밉게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또 나름 뭐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강남 부자는 93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100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북 부자는 82억 원이 있어야 되고요. 거의 이제 100억대가 돼야 부자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소득, 가구의 연소득은 강남 부자는 한 4억 원 정도 되고요. 강북 부자는 4억 5천 정도 됩니다. 연소득 기준은 강북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업은 뭐냐 이랬을 때 의료 법조계, 기업체 임원, 기업체 경영자 이런 순으로 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적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자식을 키워야
전문직으로 키우거나 C급, CEO 레벨로 키워야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놀란 건 옛날과 달리 이제는 100억대가 돼야 부자로 인정받는구나.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보면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MMF, CMA 이런 데 거의 한 80%, 그 다음에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비율이 꽤 높았고요. 외화 예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도 한 10% 정도 됐고요. 요즘 부자들에게 세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응하시냐 봤더니 부동산 매각 및 증여가 많다가 거의 한 30%대,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확대한다가 한 30% 후반, 즉 매각이나 증여를 하거나 금융상품 쪽으로 세금을 적게 두드려 맞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 보고서에서 정말 놀랐던 게 수익이 높으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수익 증가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게요, 강남 부자가 6%고 강북 부자가 7%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수익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수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게 크게 관심이 없다. 이건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고, 대응 방안이 없다도 거의 한 20%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고 있냐 보면 부자들은 주식의 27%, 예금의 28%, 그 다음에 현금, 단기성의 11%. 근데 보면 주식 비중이 일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부유층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보고서가 많았는데요. 이 내용 보세요. 주식은 장기 보유할 의도가 아니어도 환매해서 딱히 쓸 목적이 없다 보니 계속 보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굳이 이걸 환매해서 어디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보유한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낯선 그런 용어죠. 주식을 할 때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그러면 23% 정도 증가했을 때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했는데 23% 정도 되면 매매를 하고 언제 매도하냐? 돈이 떨어져. 손실을 볼 때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15% 이하로 떨어지면 매매로 던진다. 이런 보고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개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기간 동안 실현된 수익은 어느 정도냐라는 보고에 손실을 봤다가 반 정도가 됩니다. 44% 되고요.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분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라도 실제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낸 사람들은 많지 않다. 즉 1억 원 이상 낸 사람들은 합쳐봐야 10%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 다음에 향후의 주식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하락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가지고 계신 게 많아서 투자 수익, 목표 수익률도 높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이게 잘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크게 금액을 많이 벌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다만 한 월, 연 한 4억 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정도가 부자고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게 좀 흥미로웠고요. 여기 있는 문구를 제가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현재 대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남 아파트 자식에게 증여했다며 증여세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 올 겨울은 어느 나라에서 보낼 예정인가? 하와이에서 보낼 예정이다.
양평에 별장 한 채를 샀는데 놀러와라. 나도 제주도에 별장 한 채를 알아보는 중이다. 아들을 결혼하는데 뭘 해줄까 고민인데 난 3종 세트를 했지. 아파트, 자동차, 골프 에어컨. 저도 이런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리치들은 이런 대화를 한다는 거고요. 영리치 49세 이하의 부자들은 뉴욕에 집 하나 사려고 이번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갈까? 그래 가까운 일본으로 다녀오자. 상반기에 넣어둔 비트코인과 주식을 부동산으로 옮길까 하는데 아파트 건물 뭐가 좋을까? 세컨차로 뭐가 좋을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람보르기니라고 써 있습니다. 현금을 이번에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야. 나는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재미삼아 투자해 보려고.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서 이런 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